어쨌든 자우지간 고주몽의 아들이잖아요. 양자래도. 그리고 태자인 유리의 동생이잖아요. 그 소선호가 이제 그 모계사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모계사회가 이때까지는 존속됐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것도 그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마한에서 백제를 맨 뒤에 두지 않았나? 왜? 당장 고구려랑 뭐 형제지간이고 그런데 고구려가 그렇게 그냥 나몰라라고 그 백제가 거기 후방 방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소국들의 소국으로 놔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방위라고 그랬잖아요. 방위를 위해서. 즉각적인 방위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제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 신라는 아직 건국 전이고 그 지난 변환해 봐도 신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 진국 영역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보여드려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거든요. 자, 진국의 영역이 지난 마한 변환인데 여기에 신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라는 아직 건국 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랑 고구려 건국이 19년 차이니까 고구려가 이제 당겨지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제가 뭐 건국설화가 있고 뭐 백제도 역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막 이랬다 그러면 좀 차이가 나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저기 살아있는 사람 둘이 가갖고 세운 거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백제 건국은 고구려 건국하고 그 차이를. 그래서 아주 신채호를 비롯한 많은 사학자들이 김부식이 신라우선주의에 입각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삭감하며 유국 900년설 또 광개토대왕의 삼국사기의 5세손 차이 고구려는 진안의 동쪽 모퉁이에 있다는 그 김부식의 사론 삼국사기 사론이죠. 그리고 고구려 건국대가 그리고 고구려 현이 있었다. 현토군에 고구려 현이 있었다.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고구려 건국연대가 무조건 기원전 200년경으로 소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 건국연대를 중심으로 하면 또 이렇게 자충수가 나온다. 그래서 아마 200년이 소급돼야 하는 게 맞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의 손영종이 기원전 277년서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손영종이 277년설의 그 모순과 대안에 대해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 이 고구려 건국연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거에 바로 잡히면 만주의 영토권이 바로 잡히고 만주의 영토권이 바로 잡히면 중국의 저 허황된 동북공정을 비롯한 모든 꿈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거를 집중해서라도 고구려 건국연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왜? 이제까지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라는 자기 집착에 잡히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37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수많은 저술들 또 수많은 자기 주장 이런 걸 굽히기 싫은 거죠. 물론 제 얘기가 꼭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확신해요. 고구려 건국연대는 당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흔히 친일사학자라 그러는 분들이 많이 그분들도 고구려 건국연대는 당겨져야 된다고 다들 그랬어요. 여러분 북한은 친일사학자 아니면 이지린이 뭐 이를 비롯한 그 많은 학자들 또 여기 남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태영 박사를 비롯해서 이분들하고 또 심지어는 이기백 교수까지 고구려 건국연대가 200여 년은 당겨져야 된다는 얘기는 다들 하신 얘기입니다. 고구려 건국연대를 기원전 37년으로 놓고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다 그럴 때 그때 일어나는 각종 자충수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 모순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모순이 상당히 눈에 보인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만주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고구려가 37년에 생겼다면 그럼 수도 생기지 구yo가 와 갔다 갔다 해야지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연대가 200년 앞당겨져야 된다고 고구려를 공부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을 비롯해서. 그랬더니 북한 손영종이 1990년에 고구려 건국연대는 기원전 277년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교과서에도 고구려 건국연대는 기원전 277년으로 수록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손영종의 고구려 건국연대 기원전 277년이 60년 한갑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 손영종이 기원전 277년이라고 내세운 가장 큰 모토가 뭐냐 하면 삭감된 오세손 왕 중 4명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명은 못 찾았다. 왜? 오세손이니까 5명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5명이다라는 에서 출발했으니까 4명을 찾고 1명을 못 찾았다 그랬겠죠? 그런데 실제로 연대를 산출할 때는 오세손이라는 그 말에 얽매여서 유리왕부터 동천왕까지의 그 오세손. 예를 들면 태조대왕, 차대왕, 신대왕 이 세 사람이 같은 세손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세손을 전부 하다 보니까 10명의 왕을 더한 거예요. 문제는 이 10명을 다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0명을 더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예를 들은 태조대왕 같은 경우 모본왕에서 태조대왕으로 이제 갔어요. 대무신왕에서 모본왕이 대무신왕 아들인데 일로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삼천원 때 갔다가 이제 모본왕으로 왔다가 모본왕이 허악하고 거칠고 이래서 태조대왕한테 넘긴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태조대왕이 제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됐다기보다는 혁명이나 어떤 무엇에 의해서 왕이 됐다는 게 눈에 딱 띄어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 역시 그런 태조대왕하고 차대왕 사이에 왕의 알력이 있었다고 조선상고사에 적어 놓으셨지만 그 둘의 알력을 떠나서 상서하게 보면 제사가 집권하려고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한테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본왕은 나이가 어려서 집권할 수 없어서 7살이라 집권할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태조대왕은 또 7살에 즉위를 했다 그러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다가 고대 국가의 초기 왕권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고 장자 세습이 굳은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모본왕에서 제사의 아들로 넘어감으로써 고주몽 손에서는 사실 고주몽 자손은 물론 고주몽 자손 중에 하나겠지만 먼 친척 관계로 뛰인 거예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연산군 반정에서 중종 반정에서 연산군한테 이렇게 왕위가 이어진 게 아니라 저쪽 집안으로 뛰어간 거예요. 왕위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세손에 얽매여서 5명 그 오세손을 전부 도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역사를 늘리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10명을 도하니까. 오세손에 얽매일 게 아니라 오세손이 삭감됐으면 5명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장자 세습 딱딱딱딱 했으면 5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명의 원칙을 지키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5명을 하다 보면 5명의 제의연수는 165년, 거기에 기원전 37년에 세워졌으니까 202년이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갑신년은 기원전 217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영종이 4명을 찾았는데 1명을 못 찾았다 그랬는데 그 1명이 바로 저는 태조대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태조대왕은 국조왕 또는 태조대왕이라 부른다. 그 벌써 호칭이 2개야. 거기서도 이상한데 궁 혹은 어수라 부른다. 그래서 궁이 121년에 죽었다 한서에 보면. 그런데 146년에 왕위를 이양하고 이상해 이게.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건 얘기 안 하지만 태조대왕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그걸 떠나서라도 무조건 5명만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기원전 217년이 된다. 그 다음에 소영종의 모순 중에 하나가 고구려가 진나라와 국경을 마주할 것이므로 진나라 건국 이전인 갑신년에 즉 277년에 고구려가 세워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가 기원전 108년 이전에 신조선의 영역에서 건국되었잖아요. 지금 소영종은 108년 이전에 세워졌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고구려는 진나라랑은 국경을 마주할 수가 없죠. 왜? 번조선이 진나라랑 국경을 마주하는 거죠. 고구려는
저 안에 여기에 세워지는 거고, 여기는 아까 또 바로 이 번조선이 국경을 진나라랑 마주해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구려가 기원전 221년에서 206년 있던 진, 그리고 206년부터 있던 한 사이에 그 한에 한 동북쪽 모퉁이에 끼어 있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삼국사에 살아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구려는 기원전 221년에서 206년 사이에 세워졌어야죠. 만약에 221년 이전에 세워졌다. 그러면 진 한의 동북 모퉁이에 꼬여 있는 게 아니라 동북에 꼬여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라고 해야 되죠. 277년 같으면.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충족시키는 게 그 값이 기원전 217년이라는 겁니다. 사실 5명의 왕을 자꾸 말고 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 한의 한쪽 동쪽 모퉁이에 끼어 있었다는 이 말이 바로 극적인 거예요.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에 있었는데 그 동북쪽 모퉁이에 고구려가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는 갑신년에 생겼다. 그럼 221년에서 206년 사이의 갑신년은 무엇이냐? 217년이다. 그럼 고구려는 210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국 900년설에 고구려가 만약에 277년이면 고구려가 항복한 668까지는 945년, 보장하기 죽은 682년까지는 959년인데 이걸 900년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기원전 217년이면 고구려가 항복한 668년은 885년, 보장하기 죽은 682년까지는 899년이 돼서 고구려가 생긴 지 900년 만에 망한다는 말과 딱 맞는 겁니다. 이게 뭐 유국 900년설을 말한 당나라 비기가 아주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구려를 철저히 연구했을 그 당나라가 철저히 연구하고 침략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연구하고 침략했겠어요. 수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고구려만 침략하면 그냥 황제가 애꾸가 돼서 가질 않나. 수문제, 수양제 전부 그냥 수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고구려 정벌을 하려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양제가 유언으로 뭐라 그랬어요? 절대 고구려는 침략하지 마라. 그럼 얼마나 고구려를 연구하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구려가 망한 게 900년이라는 말이 이거랑도 맞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진안의 동북 모퉁이에 있었다. 근데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부터 206년이다. 그런데 갑신년이다 그러면 217년이라는 거예요. 고구려가 217년에 건국됐다는 게 추론이 아니라 기록을 근거로 한 논리 전경으로 그 논리에 모순이 없으면 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에 모순이 생기면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고구려를 건국한 졸본성의 위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까지 뭐 환인에서 세웠다가 뭐 기원 후 3년 4년 뭐 그때 기원 후에 바로 국내성으로 옮겼다. 뭐 이런 2차 유려왕 때 천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환인연에 생겼다. 근데 왜 환인연에 생겼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고구려는 의무려산, 이 의현 일대 여기에 생겼다. 그 최근의 학설이고 그리고 그 각광을 받고 또 지금 그 인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인정 많이 받았죠. 그리고 고구려가 217년에 생겼으면요. 기원전 108년에 생겼으니까 217년에 여기서 생겼으면 기원전 108년에는 한나라가 침입을 해 들어와봐야 이걸 못 넘는 거예요. 여기를. 왜? 넘으려면 고구려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고구려랑 전쟁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고구려랑 화치를 해서 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대신 내가 여기다가 저기 한사군을 설치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진국이 있는데 또 진국이 막조선 그 3조선 중에 하나인 막조선이 마한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원전 4세기경에 이 진국으로다가 성장한 건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217년에 생겼으면 의무려산 의현 일대에서 발생을 해서 생겼다? 그러면 진번, 임둔, 낙랑, 현도군이 요하 서쪽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한사군은 아닌 거죠. 거기다가 기원전 108년경의 고구려 영역은
뭐 대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전부 180년 땡겨봐야 되니까 이때까지 108년경에는 아마 대무신앙 때까지는 108년경으로 봐도 될 거거든요. 앞에 그 축약된 왕들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유리왕 때 시나무렌강 여기 부분의 계책에 의해서 시나무렌강 유역의 선부족을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점령했다 그래요. 그리고 북부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흑령강에서 서유화 일대까지 북부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여를 대소를 죽이고 실질적으로 대무신앙 때 복속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부여가 존재는 했지만 그 부여 역시 고구려의 속국 내지는 고구려랑 같은 나라로, 뭐 민족도 같으니까 같은 나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라무렌강에서 의무려산을 의연해갖고 여기 흑룡강까지 이쪽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고구려의 영역인 거예요. 그 결국 기원전 217년에는 그 고구려가 생겼다 그러면 이 108년경에 이렇게 고구려가 여기까지 하고 번조선 이것만 따로 떨어져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는 번조선만 침략할 수 있었고 이 번조선 자리에 여기가 요하니까 딱 요하니까 진번, 임둔, 낭랑, 현동군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김종서 박사가 박사학위 논문에다 그린 지도인데 수학적 위치고증이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몇 킬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탁 해갖고 하셨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제가 그랬는데 이런 거를 봐도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 돼야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217년이 돼야. 안 그러면 왜 여기 굳이 여기서 머물렀겠어요? 이리 넘어오지. 바로 앞에 고구려라는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못 넘어온 거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고구려 건국연대를 정립하는 게 엄청난 의의를 갖는 거다. 즉, 첫 번째가 만주 영토 문화에 대한 우리 한민족의 보편적 고유성과 상속성을 확보하고 그걸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기원전 217년으로 정립되면 대무신앙 때까지 업적인 기원전 108년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원전 108년 고구려 영토는 만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물론 이제 부여를 포함해서죠. 생활터전으로 삼은 거예요. 한 나라는 만주에 진입도 못하고 요하 서쪽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만주의 영토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보편적 고유성을 확보하고 상속성을 지킨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첫 시간부터 이제까지 강조해온 문화영토론의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만주의 문화주권자는 바로 우리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고대 문명 문화주권자는. 일단 고대부터 확보해놓고 근대는 조금 이따 확보하자고요. 고대 문화주권자는 우리 한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한민족이 문화주권자이므로 만주의 영토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를 하면 특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강조를 하면 일각에서는 이제 민족사관 학자들은 우리 영토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사군 반도서를 극구 부인하는 것이라고 또 반론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토 순수성을 고집하기에는 틀린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주 최근에 일제 36년이 한반도를 지배했고 만주도 1932년부터 1945년까지는 만주국이라는 어영국가를 일본이 쥐고 흔들었어요. 저희가 전에 간도협약 때 얘기했지만 일본이 우리 애교권을 갖자마자 1905년에 애교권을 갖자마자 간도협약을 맺어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거예요. 뭐 청나라가 또 쥐고 흔들었어요. 우리는 영토 순수성은 물론 뭐 전쟁까지 얘기하자면 임진왜란 7년 전쟁이라고 옛날에 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또 원나라의 침입 강화도로 도망가고 그냥 국토가 산산조각나는 원나라 이게 무슨 영토 순수성은 이미 틀렸고요. 영토 순수성을 주장하려고 우리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비록 단기간 영토가 침략을 당하고 영토가 그렇게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혔을 지언정 그곳의 영토 문화만은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생활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영토 순수성 얘기는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토 순수성, 영토 순수주의를 내세우려면 전쟁 자체를 감춰야죠. 근데 그럴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나라한테 지배당할 때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거기서 청나라에서 우리한테 이 사사건건 모든 거를 챙간하고 그랬잖아요. 명나라나 청나라나 우리한테 왕이 우리가 책봉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왕의 직위에 못 올라갔잖아요. 세자도 되려면 가서 허락받아야 됐잖아요. 꼭 영토 순수주의라 해갖고 영토가 짓밟혀야 영토 순수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주권이 짓밟히면 그런 영토는 짓밟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순수성은 이미 짓밟힌 거예요. 다만 거기에 있는 영토 문화, 그러니까 비록 지배를 당하고 영토 순수성은 훼손이 됐을지언정 거기에 영토 문화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문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래서 그 영토의 영토권이 누구한테 귀속되어야 하느냐를 따지는 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문화 영토론이지 영토 순수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냐? 고구려가 기원전 217년에 만약에 세워졌다면, 그게 논리로 인정을 받는다면 중국 동북공정은 근원부터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동북공정의 목적이 뭐예요? 동북공정은 고구려를 중국 변방 역사 중 하나로 해서 중국 역사 중에 하나가 고구려다.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의 쉽게 말하면 제후국이다. 그러니까 한족의 중국을 떠받들던 게 바로 고구려고, 그 역사랑 문화는 모든 게 중국 것이므로 영토 역시 중국 거다 라는 게 바로 동북공정의 목적이자 동북공정의 시행 강령이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건국년대가 기원전 217년이고 기원전 108년에 유화 동쪽에 만주의 맹주가 돼서, 동쪽에 만주의 맹주가 돼서 고구려가 딱 앉아 있고, 한나라는 그 유화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 올라가다가 고구려라는 벽을 넘지 못해서 그 번조선만 멸망시키고, 그때는 유만 조선일 때예요. 그때는 기준이 이제 유만의 반란에 쫓겨갖고 기준은 마한으로 도망가 있을 때니까, 그 유만조선의 한족이 멸망시키고 그 안에 한사원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하면 고구려가 제후국이 아닌 게 드러나는 거죠. 왜? 고구려가 제후국이면 당연히 한나라가 들어왔을 때 어서 오십시오 받아들였어야죠. 그런데 한나라가 유화 딱 오니까, 이게 어디 유화 근처에 오니까 의밀에서는 의연 근처에서 이것들 봐라, 너희들이 어디로 와? 하고 한나라를 패퇴시키는 바람에 한나라가 번조선 영역만 갖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거는 제후국이 아니라는 가장 큰 증거인 거죠. 어디 종주국을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북공정의 근원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한족한테 흔들린 나라가 아니라, 제후국이 아니라 한족을 패퇴시킨 나라, 한족을 무너뜨린 나라. 그것도 진나라가 사실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거잖아요. 잠깐이지만. 그리고 한나라가 이제 막 통일 중국 이래갖고 폼 잡고 있는데, 그 막강한 나라를 패퇴시킨 나라가 바로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고구려라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자충수를 찾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어떻게 한나라가 만주를 무주공산으로 놔두지 않았을 텐데, 이걸 만주를 무주공산으로 절대 안 놔뒀을 텐데, 이 무주공산으로 놔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북부여가 여기 생겼다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기원전 49년 59년에 또 기원전 30년에 환인에서 나라를 세웠다 국내성으로 가고, 그것도 이 한사군이 이 안에 있는데 그 친인로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217년에 의밀여산 의연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쪽에는 결국 기원전 108년에는 이쪽을 다 지배했던, 지금 이 지도처럼 고구려, 그 부여 이렇게, 그리고 번조선 하나만 내준, 이런 게 고구려의 참 모습이라는 걸 확신할 때, 그게 이걸 우리가 일원화시킬 수 있을 때, 지금 제가 주장한 이것이 여러분 또한 공감을 하신다면 고구려는 확실하게 기원전 217년에 건국된 것이고, 그리고 중국은 동북공정의 기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고구려와 부여의 건국신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